지금 국민의힘이 천공세하고 있죠. 왜냐면 먹히는 아젠다거든. 이게 있잖아요. 금액이나 이런 걸 떠나서 보도를 상대방 보도하는 그 대상자 있잖아. 대상자를 찌질하게 보도하면 지지율 떨어져요. 돈이 문제가 아니야. 이미지라고 이미지. 이게 지금 저는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이 드는. 해경 여사건을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 지금 국민의힘이 천공세하고 있죠. 왜냐면 먹히는 아젠다거든. 이게 있잖아요. 금액이나 이런 걸 떠나서 보도를 상대방 보도하는 그 대상자 있잖아. 대상자를 찌질하게 보도하면 지지율 떨어져요. 돈이 문제가 아니야. 이미지라고 이미지. 이게 지금 저는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실제로 너무 많은 언론들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막 그렇게 막 포화를 쏟아내니까 야 이재명 부부 특히 김혜경 여사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은데 지금 나오는 기사들 중에 본질과 다른 기사가 3분의 2가 넘어요. 이미지만 나쁘게 하는 거야. 맨날 어쨌다다 이런 이야기잖아. 그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고 일단 이 사건을 제가 바라봤을 때 가장 큰 맥락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김혜경 여사가 경기도에 있는 별정직 비서,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도지사나 시장이 데리고 온 비서, 그 비서를 과인으로 의전하게 했느냐 마느냐 그 논란이에요. 과인. 그게 가장 제가 봤을 때 가장 약한 표현이고요. 나중에 갑질까지 올라가니까. 근데 그 사건에 있어서는 해경 여사건을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 지금 해경 여사건을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 지금 국민의힘이 천공세하고 있죠. 왜냐면 먹히는 아젠다거든. 이게 있잖아요. 금액이나 이런 걸 떠나서 보도를 상대방 보도하는 그 대상자 있잖아. 대상자를 찌질하게 보도하면 지지율 떨어져요. 돈이 문제가 아니야. 이미지라고 이미지. 이게 지금 저는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실제로 너무 많은 언론들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막 그렇게 막 포화를 쏟아내니까 야 이재명 부부 특히 김혜경 여사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은데 지금 나오는 기사들 중에 본질과 다른 기사가 3분의 2가 넘어요. 이미지만 나쁘게 하는 거야. 맨날 어쨌다다 이런 이야기잖아. 그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고 일단 이 사건을 제가 바라봤을 때 가장 큰 맥락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김혜경 여사가 경기도에 있는 별정직 비서,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도지사나 시장이 데리고 온 비서, 그 비서를 과인으로 의전하게 했느냐 마느냐 그 논란이에요. 과인. 그게 가장 제가 봤을 때 가장 약한 표현이고요. 나중에 갑질까지 올라가니까. 근데 그 사건에 있어서는 그 두 사람의 특수관계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원래 경기도 등에 있던 공무원을 부린 사건이 아니라 사인간에 먼저 알고 있던 사이. 요거를 일반 그러니까 도지사 부인이 공무원을 막 부렸다 같은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건 사실상 가짜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질과 상관없는 거 있잖아요. 막 빨래를 시켰다 같은 말도 안 되는 거 막 헛뿌리잖아요. 제가 그 배모 씨 비서가 어떤 분인지 좀 알아봤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캐릭터 독특하다 그래요. 나는 그 지점에서 김혜경 여사가 저는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정치인들이 그 배모 씨를 보고 다 사람들 다 기함했다는 거. 그러니까 갑자기 생긴 사람이에요. 센 캐릭터. 엄청 센 캐릭터. 근데 그 부분이 김혜경 여사가 어떤 것 때문에 그분을 계속 옆에를 뒀는지는 잘 모르지만 실제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랫사람한테 갑질할 캐릭터라는 거야. 그러니까 소리 지르고 이거 하는 게 그 녹취 전화에서도 들어보면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아래로 보더라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전증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질한 건 맞아요. 이 사람이 갑질한 건 맞는데 이게 김혜경 여사가 이 사람이랑 한 몸이 돼서 갑질했냐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게 허위 하는 말 호가호위잖아요. 뒤에 백을 믿고 자기가 시장이나 도지사가 되는 양 부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썼다는 것 자체는 도의적 책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거를 김혜경 여사가 이 사람을 통해서 갑질했다 같은 프레임으로 바꿔버렸잖아요. 지금. 갑질을 누구를 통해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왜냐면 갑질은 갑질을 함으로써 느끼는 자기만의 카타르시스 같은 거거든요. 그걸 내가 못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시킴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나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그 지위의 격차에서는 카타르시스 같은 거예요. 동네 식당에서 손님이 갑질을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카타르시스, 권력 차이를 이용한 거거든요. 이거를 남을 통해서 데일리로 만족을 하는 건 없어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배 씨가 김 씨에 대해서 갑질을 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사실로 밝혀졌다지만 결국 핵심은 김혜경 여사님이 갑질을 했다라는 거는 어디에도 입증이 되지 않고 심지어는 김 씨의 주장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분명히. A씨. A씨. 김 씨인지 A씨인지. 여기서 김 씨라 그러면 김혜경 씨가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하세요, A씨. A씨.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내용을 봤을 때 추론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해볼 수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님이라든지 김혜경 여사님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 관리 책임 원래 관리 책임이 있는 거고. 관리 책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무직이건 별정직이건 뭐가 됐건 간에 하지만 그 정도 수준의 책임에 머지면 되는 거지. 이거를 도를 지나치게 넘어가지고 무슨 뭐 법카 유용 의혹 이런 식으로 한도 끝도 없이 나가는 거. 그리고 그 보도를 하는 기레기들의 보도 태도를 보면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지 않아요. 뭔데 그래? 지금 이야기하면 어떡하십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 A씨의 주장이 앞에 주장과 뒤에 주장이 모순되는 게 있어요.
그걸 물어보질 않아요 기자들이. 아, 그렇지.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옳구나. 그렇죠. 이재명 물어뜯을 게 있구나라고 어. 계속 물어뜯는데 본질과 상관없는 걸 계속 보도를 함으로써 김혜경 악마, 이재명 악마를 계속 형성해 가고 있는 그렇죠. 보도예요. 근데 도의적 사과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비서의 행위로 봤을 때 그 A 비서, 그러니까 7급 비서가 김혜경이나 그 후보 앞에서 얼쩡거리지도 못하겠다는 것은 후보나 김혜경 여사 앞에서는 굉장히 알랑알랑 잘했을 거예요. 갑질의 모습이 전혀 없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를 그, 수밖에 없죠. 후보 부분은 모를 수 있다. 원래 호가 호위할 때 여우가 호랑이한테 달라들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윗사람한테는 되게 막 켜속 모처럼 막 사탕처럼 불다가 아랫사람은 그만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니까 그린님이 그래요. 어. 저만 엄청 못 살게 하고요. 지지합시다. 이거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한 분노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의 부인과 배모 씨 5급 사이를 동일시하는 보도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관련이 없는데, 그러니까 계속 보도가 김혜경 측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보도인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한번 잠깐 볼까요? 처방전 얘기 잠깐만 해봅시다. 처방전. 자, 신비한 처방. 신비한 처방전인데, 이게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했느냐? 김혜경 여사가 5급 배모 씨 통해서 대리 처방 받아왔다 이거잖아요. 와, 이게 존나 빡치는 사건이지 이게. 일단 한번 봅시다. 이거 한번 봐봐요. 여기 보면은 그 가운데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주는 게 중에 하나가 168일분이잖아요 이게. 이게 나중에 받은 거죠. 21년 4월에 받은 네, 걸로. 처음에 1개월분을 받았고 21년 3월에. 다음에 4개월 저기 168이면 6개월분? 6개월분 정도 되죠. 6, 4주 곱하기 6. 어, 어. 4주 곱하기 6. 요거를 지금 처방전을 김혜경 여사 거를 대리 처방 받았다고 하는 건데 우리 의사님이 발견하신 게 있다고. 그러니까 뭐 발견하나 의사로서 발견한 게 아니라요.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A 씨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김혜경 여사님이 의무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리 처방을 받아오라 해서 처방을 받아왔다라고 한 게 맨 처음에 한 달 전에 나온 거예요. 28일분 처방전이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김혜경 여사님이 그런 일이 없다. 나는 약을 먹은 적 없다고 하니까 갑자기 21년 4월에는 본인이 직접 처방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 처방전 사진이 나왔어요. 이 부분에서 왜 기자들은 물어보질 않죠? 왜 한 달 만에 마음이 갑자기 바뀔까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 대리 처방을 받아서까지 약을 먹었는데 불법 행위를 해서까지. 근데 한 달 뒤에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 의무 기록을 남겨도 되겠다고 대학병까지 찾아가서 6개월분 처방을 받아온다고요? 이유가 뭘까요? 그 앞뒤 A씨의 주장이 크게 변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물어보지 않는다는 게 너무 이상했고 그리고 두 번째가 내 몸이 아파요. 내가 지금 아파. 내가 아프면 내가 무슨 약을 먹어야 될지 압니까? 가서 의사를 만나보고 검사를 하고 어떤 약을 처방을 받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신비롭게도 여기에 나오는 가상의 누군가는 내가 무슨 약을 먹어야 될지 알고 대리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다가 의사를 찾아. 아,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그게 진짜로. 최소 문진이라도 해봐야지. 문진이라도 하고 어떻게든. 그리고 폐경약 같은 경우는 에스트로겐 레벨을 확인을 하고 처방을 해요. 물론 일단 한번 폐경이 확인된 사람은 동일한 약을 계속 처방받기도 하지만 내가 몸이 이상해. 나 폐경인가 봐. 폐경약을 먹다가 한 달 뒤에 병원을 가가지고 똑같은 약을 처방을 받아온다. 그것도 한 달 전에는 내가 의무기록을 남기기 싫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불법을 용인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약을 받아오게끔 하더니 본인이 직접 가서 약을 받아오겠다는 굉장히 부자연스럽죠. 그러니까 28일짜리 처방전은 배 씨의 이름으로 한 달 전에 배 씨의 이름이 아니라 제3자의 이름 아닌가요? 제3자 이름으로 처방을 받았고 그 다음이 김혜경 씨 여사의 이름으로 김혜경 여사님 168일치를 받았다는 168일치를 거죠. 받았는데 그게 앞에 설명과 뒤에 설명이 말이 안 맞고 그리고 갑자기 그 순서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약을 먹던 사람이 병원에 가서 약을 다시 처방을 받아요. 그렇죠. 처음에 내가 처방을 받고 그 다음에 대리 처방을 해온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병원 가기도 귀찮고 어차피 똑같은 약 줄 거고 하니까. 근데 아프자마자 내가 이 약이 필요해서 특정 약을 딱 집어가지고 가짜 약을 처방받은 다음에 먹다가 이상한데 하고 병원을 갔다는 거거든요. 아프면 병원을 먼저 간 다음에 약을 받죠. 약을 받다가 병원을 가진 않잖아요. 순서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결론은 이 대리 처방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직접 자기가 먹기 위해서 처방 받았다고 보는 게 맞고요. 제 생각에는 배 씨가 본인이 복용하려고 처방을 받은 게 맞고 배 씨가 첫 번째 2021년 3월치 대리 처방을 받았고 2021년 4월치는 김혜경 여사님의 이름으로 대리 처방을 받았다고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대리 처방이 병원에 가서 내가 접수를 할 때 내 신분증까지 확인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초진을 받을 때도 내 이름하고 주민번호만 적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악용한 게 아닌가 싶은 그렇죠.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처방전을 이 A씨한테 처방전을 찍어서 보낸 이유가 이상하다는 거죠. 네. 굳이 처방전을 왜 찍어? 그 부분이 그리고 이상한 거고. 그러니까 처방전이 아니라 사실 텔레그램에 나오는 영수증이거든요. 영수증 뒤에 한마디가 제일 이상해요. 내 카드 결제한 거 취소시키고 이런 말이 나와요. 텔레그램 내용을 보면. 김혜경 여사님이 본인이 직접 갔는데 왜 배 씨가 카드로 결제를 할까요? 병원비를.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그 부분이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접수하다 내가 대신 갔다가 처방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카드 결제가 취소된 다음에 무슨 카드 재결제되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언론은 그걸 확인 안 해요. 도대체 왜 재결제를 할까? 카드를 취소를 하고. 이 부분이 저는 확인이 돼야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의사로서 제 눈에 띄었던 거는 주사 맞고 갈게요라는 부분이 나와요. 배 씨가 주사 맞고 갈게요. 그러니까 배 씨가 주사를 맞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주사를 맞고 있어 늦어지고 있다는 건지 의미는 모르겠는데 폐경기 여성이 폐경약을 처방을 받으면서 주사를 맞을 이유가 없거든요. 역시 의사니까 나오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추론과 생각일 수밖에 없긴 한데 배 씨가 조기 폐경과 난임으로 고생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아마도 이날 이 장소에 가서 주사를 맞은 거는 HMG라고 하는 배란 유도제를 주사를 맞고 그 조기 폐경에 대한 약을 같이 처방을 받은 게 아닌가. 흔치는 않지만 굉장히 흔치는 않지만 조기 폐경 여성들 젊은 나이에 조기 폐경 여성들이 그래도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김혜경 여사님이 약을 복용했다고 보기에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는 나라예요. 쉽게 말해서 약을 처방받으면 다 나와요. 근데 약을 안 먹었다고 거짓말하기는 힘들어요. 날마다 먹는 약을. 본 사람들도 있을 거야. 아마 날마다 먹는 약. 거짓말 할 필요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근데 굳이 왜 진짜 그렇죠. 왜? 거기에 반해서 배 씨 같은 경우는 거짓말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기 폐경 여성들 같은 경우 20대, 30대부터 여성 호르몬제를 장기간 복용하기 때문에 실비보험이나 생명보험 같은 데 가입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아. 왜냐하면 이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면 약 종류에 따라서 유방암이나 난소암 발생률이 증가하는데 그 약을 10년 이상 복용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의무 기록을 남기기 싫다라는 게 분명하게 나타나죠. 근데 이제 이 배 씨가 결혼을 한 게 2010년이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배 씨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남임이 무슨 말이냐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던데 그거 완전히 틀린 겁니다. 가짜뉴스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도 난임이 계속 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기 폐경까지 오니까 본인은 이것을 숨기고 싶었을 수도 있다. 예.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만약에 김혜경 여사의 약이었다면 A 씨가 김혜경 여사 집을 드나드는 비서이기 때문에 약을 심부름했으면 집 안으로 갖다 놓지 굳이 대문에 걸어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배 씨는 약을 대문에 걸어놓으라고 주문을 하죠. 저는 그 부분이 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직접 전달했다는 이야기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처방전을 굳이 사진을 찍어서 보관해야 될 이유도 없거든요. 사진 찍은 처방전 약국 갖고 가보세요. 처방전 가져오라 그러는데 약 안 줘요. 근데 왜 굳이 사진을 찍었는가라는 부분, 왜 영수증을 굳이 보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제 해석입니다만은 배 씨 입장에서는 지금 A 씨한테 위법한 지시를 계속 하고 있고 부당한 지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내가 김혜경 여사님한테 이렇게 전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 내 뒤에 김혜경 여사님이 있다는 어떤 식으로든 과시를 할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랬지 않을까 싶고,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소고기 관련된 부분이 되게 재밌는데, 이 소고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게 나와요. 그 결제 그 법인카드 결제가 된다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할 때 배 씨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6시 5분에 거기에 도착하는데 고기가 7시나 8시에 온다는 거냐라고 화를 내는 부분이 나와요. 이 고기가 김혜경 여사님이나 이재명 후보님한테 전달된 고기라면 6시에 가건 7시에 가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고기만 가면 되지. 그리고 만약에 김혜경 여사님이 6시까지 가져와라, 내가 쓸 데가 있으니까 그렇게 지시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6시까지 간다가 아니고 김혜경 여사님이 6시까지 고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그 시간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혹은 몇 시에 행사가 있는데 그 시간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가야 돼요. 말의 주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그 고기를 김혜경 여사한테 전달되기 전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그걸 다 픽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나누든 내가 다 먹든 전달하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A 씨의 증언 어디에도 직접 전달했던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혜경과 5급 배 씨는 동일체가 아니에요. 언론은 동일체로 몰아가고 싶어해. 네. 김혜경 측으로. 맞아요. 근데 예를 들면 쉽게 그냥 표현하면 5급 배모 씨한테 본인이 A 씨한테 갑질하는 거 김혜경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없잖아. 왜냐면 유명 정치인의 사모가 갑질이라고 시키는 사람은 없잖아요. 갑질 부분은 순전히 그 배모 씨의 캐릭터인 거고, 그 사이에 등장하는 약간 비리 같은 거 있잖아. 호가호의가 무슨 뜻인지 알죠? 여우가 호랑이 위세를 빌려서 지가 호랑이인 척하는 걸 호가호의라고 해. 바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랫사람한테 더 과시해야 되고, 우리 사모님은 나를 이만큼 신임해. 그걸 계속 보여줘야죠. 우리 왜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지하실에 가족 놓고 사는 생모가 있었잖아요. 실제로는 이상하게 뭐가 이인분식 식료품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주인집한테 그걸 요리해주고 사실은 그 앞에 그 안에 들은 남편한테 줬던 거랑 비슷한 맥락에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현실적으로. 저도 그래요. 그러면서 인심은 김혜경 여사한테 엄청 쓰고, 그러니까 이거는 공무원과 상급자가 아니라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구조였던 것 같고요. 우리도 왜 주위에 가깝게 지내는, 뭐 내가 3층 사는데 2층 4층하고 서로 나눠 먹게 하거든요. 맛있는 게 들어왔다고 나눠 먹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런 관계를 너무 과하게 불리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갑질 사건 중에 대리 갑질 사건 본 적 있습니까? 아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조연아, 땅콩이랑 조연아 대리 갑질했어요? 갑질은 자기가 자기 아랫사람한테 직접적으로 했을 때만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대리할 수 있는 없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물컵 집어던질 때 대신 던집니까? 아니에요. 갑질이라는 건 그런 식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갑질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심리적 카타르시스예요. 나는 너보다 강해라는 걸 보여주는. 근데 김혜경 여사님이 이 오랜 기간 동안에 A씨라는 사람이 김혜경 여사님이나 이재명 후보님한테 직접 당했다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계속된 갑질에 노출돼 있었는데, 당사자들, 예를 들어서 김혜경 여사님이 야 너 이것 좀 똑바로 안 해, 이런 게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오로지 배 씨를 통해서 대리 갑질이 있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언론들은 그 부분을 구분해 대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김혜경 여사가 먹을 욕은 관리 책임인 거예요. 그렇죠. 아니, 도의적. 길이길이 질문을 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받아쓰기하고 신났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게 이제 더 나아간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김혜경 여사를 위해서 비서 채용을 한 거다. 배 씨를. 근데 이게 참 잣 같은 게 뭐냐면요. 도지사, 시장, 이 경우에는요, 시장한테 비서가 있잖아. 근데 사모한테는 비서가 없어. 비서가 있는 건 유일하게 대통령 부인이야. 영부인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남편과 부인은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그 유명한. 남편과 부인이 연결돼. 예를 들면 도지사가 어떤 행사를 가야 돼. 근데 사모랑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도지사만 서브 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도지사의 필요에 의해서 부인도 서브를 한다고. 근데 이거를 뭐랄까 좀 프레임화 시켜가지고 김혜경을 위한 비서를 채용했다 같은 프레임으로 만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부부이기 때문에 같이 서브해야 될 경우가 꽤 많아요. 예를 들면 도지사 차량에다가 부인을 태워요. 도지사랑 같이. 그러면 그 운전하는 수행비서는 부인을 서브한 겁니까? 그렇게 구분시킬 수가 없는 거. 그런 논리로만 따지면은
차를 따로 가야 돼 항상. 그리고 이거를 이재명 지사 측에서만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국 모든 지자체나 이거 비슷비슷하게 다 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대리갑질이에요. 얘네들 주장에 의하면 대리갑질이야. 자 그리고 그 하나 더 여기 있죠. 여기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저기 로션인가요? 제가 아니 여기 향수인가요? 이제 위에서 보면은 셔츠 찾은 거 흰색 작은 방에 두었고 비서님 옷은 3땡땡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이게 셔츠는 작은 방에 뒀다는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비서 옷도 드라이를 같이 맡겼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그러면 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됐을까요? 자기 옷도 껴서 그냥 같이 드라이 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서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같이 누렸다. 자기 걸 껴가지고. 이게 사진이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김혜경 여사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김혜경 여사님이나 우리 이재명 후보님의 옷을 정리를 하고 했다면 사진을 왜 배 씨한테 보냅니까? 그렇지. 그런데다가 이 A 씨는 항상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집에 아무도 없을 때만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런 보고를 해야 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에르메스 애프터쉐이브인데 자, 땡 비서에게 받아서 새 거는 지사님 욕실에 비치하였고 남은 건 모아서 거실에 두었습니다. 영수증은 주무관 주었습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건데 이제 도지사가 에르메스를 썼다 이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에르메스는 백화점에서 말하는 어떤 가방류나 이런 것도 굉장히 최고급가이긴 하지만 향수나 이 애프터쉐이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백화점에서 파는 화장품 브랜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게 최고가가 아니에요. 지금 정변이 쓰고 있는 조말론 향수가 훨씬 비싼 겁니다. 에르메스보다 더 비싼 거예요. 아니 제가 조말론 쓰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잠깐만 있어봐. 그렇기 같이 때문에 아닙니까? 아니 이걸 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에르메스를 쓴다고 난다지를 하던데 난 그러니까 어이가 여러 이 없다는 거지 거예요. 같은 새끼들의 목적은 그거야. 이재명 뭐 서민들 좋아하지 마. 이재명은 돈 많은 그렇죠. 사람이야. 같은 계속 이런 거를 보도를 하고 있으니 환장하는 거예요. 아니 빨갱이 마인드야 완전히. 이게 빨갱이지. 아니 에르메스 쓰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본질과 상관없는 거. 그러니까 언론이 진짜 해야 될 것은 진짜로 배 씨가 김혜경 여사의 대리갑질인지 상황 분리등을 하지 않고 배 씨는 김혜경이야 이퀄 1%도 틀리지 다른 사람이 아니야라는 개념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뭐 우리가 그 정황들 중에 있잖아요. 그 약봉지 문에 걸어두고 가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봉지도 문에 걸어놓고 가라는 것 자체가 이 비서 자체가 집안에 드나드는 비서인데 아까도 지금 에르메스 놔둔 것도 집이 비었을 때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약봉지는 문에다 걸어놓고 가라고 하냐는 거죠. 답답하네. 이거는 김혜경 여사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그 약봉지를 본인이 픽업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네 정답이네. 아니 이게 제가 언젠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약쟁이들이 하는 수법이에요. 약쟁이들이 이게 텔레그램으로 던지기. 약 주문하고 비트코인으로 결제한 다음에 옆집 문에 걸어두세요 그래요. 딱 그런 식이야. 당사자한테 전달이 안 돼야 되는 경우에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브라보 빙고. 그렇죠. 그래서 당사자를 참칭해서 제3자한테 물건을 건네는 방법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이 굳이 밖에 걸어놓고 하는 이유가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잖아. 당사자가 보면 안 되는 거야. 어떤 경우 물론 약을 훔쳐가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부실의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상적으로 김혜경 여사한테 전달될 거였다면 안에 넣어놨겠지. 그렇죠.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보도냐고. 기자 이놈들은 내가 봤을 때 진짜로 무식하거나 악질적이거나. 둘 다입니다. 악질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막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한겨레 같은 데서도 말을 못하고 보도를 제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장서던데요. 굳이 말하자면 그 분위기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지금 정경심 조국 때릴 때랑 똑같은 분위기가 지금 맞아요. 그가 막 터지고 있는 거야. 근데 내용 들어가 보면 그 갑질을 김혜경 여사가 시켰을 가능성은 0이란 말이에요. 0. 관리 책임 분명히 인정하지만 이 관리 책임 갖고 그 사람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은 관리 책임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사람을 못 보는 일종의 무능 프레임은 될 수 있어도 그 사람이 나쁘다는 증거는 아닌 거예요. 아니 이건 무능 프레임으로 갈 수가 없죠. 이거는 배 씨가 완벽하게 혼자 한 건데 이거는 대장동에 이재명 이름이 전혀 안 나오는데 이재명 때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재명 후보님과 이 김혜경 여사님에 대한 모든 것들은 그냥 직접 증거가 단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이걸 주장하고 있는 A 씨의 발언을 어디를 봐도 직접 증거는 없어요. 아니 이거를 갑질해서 어디서 갑질이 나왔냐고 하니까 이게 지금 약간 분위기가 황제 의전으로 가고 있는데 의전을 김혜경이 뭘 받았냐는 거예요. 나온 게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그 부분 다시 말씀드려요. 공무원하고 공무원 부인의 이야기잖아요. 고위 공무원과 공무원 부인의 그러니까 공무원하고 이야기잖아. 그 사적 관계를 지금 공적 관계로 둔갑시키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사람들한테 프레임을 흐려버리는 거예요. 뭘 어느 논점에 집중해야 될지 모르고 되게 막 이렇게 뭔가 나쁜 거는 같은데 그것도 되게 짜실해. 사람들이 500원 먹었다, 5,000원 먹었다, 50원 먹었다 그러면요. 두 가지 생각이 같이 됩니다. 저런 나쁜 놈, 오메 맛있겠다. 거기에 반해서 이런 짜잘한 거는 이런 막 100만 원도 안 돼, 10만 원도 안 돼 짜잘한 거 아이고 새끼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비웃는 감정. 만만해져 버려요. 이거를 이용해서 막 10몇만 원 고기를 뭐 10번을 먹었니 어쩌니 이런 식으로 법카 장난질을 치고 있는데 진짜 천벌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인카드로 정치인 이것도 대선 나갈 유명 정치인의 아내가 이재명 대선 나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정치인의 아내가 짜실하게 한 번에 10몇만 원? 그거를 언론들이 그렇게 분석하되 뭐 밥 한 끼 한도 비용이 그거라고 법인카드에 한도가 12만 원. 그거 안 벗어나려고 그렇게 썼다. 그런데요. 김혜경 여사가 이 5급 배모 씨의 갑질을 알았다면 뭔가 조치를 취했을 것처럼 그런 사람한테 야 우리 생활비가 없어서 아니면 아끼고자 법인카드로 고기 좀 사줘라고 했겠냐고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아닌데 하다못해 무슨 박근혜나 이명박 정권 때부터 탄압받던 사람들인데 그게 어떤 사람이라고 저 이재명 후보한테 정문 느끼는 거 가끔씩 있거든요. 굉장히 사무적이에요. 사적인 이야기 같은 거 거의 안 합니다.
책 잡힐 얘기 안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그 사람한테 법인카드를 불법으로 쓰자라고 모의하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없죠. 그거 이게 정말로 이제 오래돼가지고 나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나배. 정말로 시스템화된 법인카드 카드깡은 뭐 한 달 동안 주유비 4천만 원, 5천만 원 하루에 5번, 6번 주유하는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요. 유명한 국회의원이었는데 나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무튼 그런 게 바로 조직적인 거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10만 원짜리 고기 10여 회가 아니 근데 그래서 왜 가격표를 떼라 그러냐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7급한 때 5급이 시키면서 고기 사와가지고 가격표는 떼고란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김혜경 속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혜경이 범인이야? 5급이 범인이야? 5급이 범인이다. 미친놈이지. 그런데 이 상황들이 이 기관들이 전부 다 이재명 성남시장 때부터 측근이 탈탈 떨릴 때이기 때문에 법인카드로 어떠한 공모라든가 심부름을 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는 김혜경 여사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거고요. 배 비서가 정말 위험한 짓들을 많이 한 겁니다. 그 녹취록 풀린 것 중에서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못 해오는 것 때문에 신경질을 내고 있는 그 통화를 들어보시면 얘가 밑에 있는 애한테 진짜 갑질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들어봤어요. 네. 나는 5급 해주기고 싶더라고. 그런 캐릭터를 난 제일 싫어해. 지가 뭔데? 그러니까 왜 이게 안 된다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성질을 막 내고 있는데 왜 안 되냐고. 근데 이제는 정육점에서 더 이상 그전까지는 편법으로 해줬는데 이제는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확실하게. 그럼 지금까지 배 씨가 시켜서 편법으로 정육점도 사실은 지금 곤란하긴 할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가격표 붙여가지고 해줬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래서 영수증 뭐 조작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영수증 조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이게 포스기로 본인이 뭐 꼭 이걸 찍어야지만 정확하게 영수증에 찍힌다라고들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사장이면은 그냥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으니까 처음에 뽑아주고 개인 카드를 뽑아주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개인 카드를 취소하고 경기도 카드로 다시 승인을 하잖아요. 그럴 때 경기도 카드로 다시 승인할 때는 이게 녹취에서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어차피 수량이랑 안 맞춰도 되기 때문에 하나로 통쳐서 그냥 해주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됐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그걸 못 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정변처럼 추정을 해보자면은 경기도 카드로 한 것은 11만 8천 원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총무과기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처리를 그렇게 해서 됐겠죠. 시간도 점심시간에 맞춰서 했고. 그런데 본인이 카드로 쓸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개인 카드로 썼던 익스펜스도 발생을 할 때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시스템일 거예요. 아마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카드로 쓴 것은 따로 청구를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지방자치단체는 안 될 거예요. 그래요? 예, 일반 사업체는 그렇게 빨리 해주면- 얘기해주세요. 마차님이 그렇게 해봤구나. 왜냐면 우리는 그게 실제 회사에서 그런 일이 종종 벌어지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 엔지니어가 들어오면은 그 엔지니어는 본사 자기 미국에다가도 영수증 제출을 하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받고. 일반 회사에서는 그렇게 네. 하면 현금으로 주는데 두 배로 받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법인카드 다시 결제를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카드깡이라고 하는 이유가 카드깡은 말도 안 되는 카드깡이 거거든요. 되려면 가격이 바뀌어야죠. 그렇죠. 일단은. 존재가 가격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카드깡은 뭐냐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국회의원이 내 법인카드를 가지고 기름 넣는다고 기름값 결제한 다음에 기름값 100만 원 결제했는데 80만 원 나한테 주고 20만 원 미리 먹어. 이게 카드깡이에요. 잠깐만. 근데 저는 여기서 카드깡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를 들면 이제 텔레그램에서 나와 있는 고기의 포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포장이 4덩이씩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저는 포장을 왜 굳이 저렇게 했나라는 의구심이 계속 들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본인이 또 카드깡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고기를 가격표를 12만 원에 어쨌든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11만 8천 원에 끊고 나머지 고기는 이제 그 양만큼 안 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받았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고 제기해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그만해 그럼. 저는 배 씨가 약간 과시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거 맞아요. 제가 들은 네. 바로는 캐릭터가 딱 그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를 저는 사실은 영수증을 뗀 이유가 이거 내가 일 잘해 선물 받은 거야. 좀 이런 식으로 과시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래요? 뭐 해석은 분분한데 분분하죠. 저는. 그거의 핵심은 가격표를 띄라는 거에 있다니까요. 김혜경 여사의 지시였다고 하면 가격표를 띨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사서 띨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김혜경 여사가 몰라야 되는 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나는 그렇게 추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고기 반은 자기가 가지고 왔다. 그러면 김혜경 여사가 그렇게 시켰을 리가 없잖아요. 자기가 실제로는 배모 씨는 김혜경 여사한테 A씨 카드를 통해서 결제하고 한 다음에 A씨는 자기 손해볼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반납을 하면 되는 거고 취소를 하면 되는 거고 그 법인카드를 쓰는 자는 쓸 수 있는 사람은 김혜경이 아니잖아요. 그 카드를 쓰는 사람은 5급 배모 씨예요. 여러분 5급 굉장히 높은 자리이거든요. 높은 자리죠. 예. 그 법인카드를 쓰는 사람은 5급 배모 씨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자기 카드가 아닌 법인카드를 통해서 물건을 구매를 해서 반은 잘하는 그러니까 정말 친하게 지내는 김혜경 여사한테 주고 반은 나는 자기가 가져갔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현금으로 가져간 게 아니라 고기로 가져갔다. 왜냐면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이 보면은 포장의 사진을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저 포장이 굉장히 거슬렸거든요. 당근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에 비해서 저 고기의 양이 너무 작다.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중요한 거는 김혜경 여사님이 했다라고 보기에는 했다라가 아니라 김혜경 여사님이 연관됐다고 보기에는 사실 A씨의 주장 자체가 허점이 너무 많아요. A씨의 주장 자체가. 그렇지. A씨는 또 배 씨를 그렇죠. 공격하기 위한 걸로만.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사람이 갑질 당한 거 인정해. 그렇죠. 그건 맞죠. 그건 인정하는데 사실이죠. 그 A씨가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배모 5급에 대한 주장이지 그렇죠. 김혜경에 대한 주장도 아닌데 예. 언론은 배모와 김혜경 둘을 김혜경 측으로 몰아서 갑질했다고 프레임을 갖고 갔고 마치 경기도 법인카드를 김혜경 여사가 지시해서 쓴 것처럼. 근데 그 경기도 법인카드는요. 김혜경 여사가 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법인카드는 배모가 갖고 있는 거야. 네. 공무원도 아닌 사람한테 무슨 법인카드가 나갑니까? 가짜뉴스 쏟아내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 법인카드를 쓸 수 없는 곳에까지 법인카드를 썼다는 가짜뉴스가 나왔잖아. 병원비를 뭐
뭐 법인카드로 썼다 같은 말도 안 되는. 병원비를 법인카드로 썼다면 저는 JTBC에서 반드시 보도를 했을 까 봐요. 근데 JTBC에서 뭐라고 보도했냐면 내 카드 취소하고 다른 카드로 결제하겠다라고까지밖에 보도를 안 했어요. 저는 알다시피 기레기들이 공정보도를 해줄 리가 없는 거니까 명심명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저는 이야기를 안 했다라고 봐요. 네. 왜 배씨 개인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그리고 소고기를 결제한 것도 보면 A씨가 본인 카드 결제했어요. A씨 입장에 짜증날 만하죠. 야, 고기 좀 사와. 뭐? 돈이 없어? 야, 일단 네 카드로 사. 우리가 처리해줄게. 근데 아마 내가 봤을 때 지금 감사 중이고 수사 중 뭐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법인카드를 그렇게 사적으로 썼는지 대한 건 나와요. 나오겠죠. 그 카드에 두면 그걸 미리 KBS는 뭐 이재명 지사 뭐 의전하는 행사 있을 때 쓴 것처럼 조작을 하려고 했다 같이 아예 이제 의도를 갖고 집어 넣어버렸는데 그건 A가 한 말도 아니야. KBS의 속마음이 그냥 밖으로 드러나는 거야. 맞아요. 그렇게 조작하려고 했다고. 이건 나와 봐야 일단 아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이긴 한데, 이혼 사건 같은 거 하다 보면 바람이 난 것 같은데 증거가 없어요. 근데 그 한쪽이 공무원이에요. 그럼 뭐 뒤져본 줄 아세요? 뭐? 그 지방자치단체 가가지고 해당 날짜, 뭐든지 핑계를 대고 갔을 거 아니야, 어딘가를. 해당 날짜에 진짜로 출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보냐면요, 예산 지출 현황이 요즘 공개가 다 됩니다. 예산 지출 현황, 법인카드 결제 현황 이런 게 공개가 다 돼요. 이날 어디 뭐 워크숍에서 출장 갔다며, 근데 왜 그날 경기도청에는 그런 부서에 그런 행사 지출이 없네? 했네, 어떻게 했어.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추적을 해가요, 저희들도 할 때. 이혼 사건 같은 좀 프라이빗한 사건 할 때 제일 먼저 접근하는 통로 중에 하나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법인카드를 그렇게 사용을 하면 그거 다 공개 다 되고요. 오늘 지금 뉴스 공장에 나왔죠. 그리고 대부분의 도뿐만 아니라 시, 군, 구도요, 시민단체 하나씩은 부탁을 다 보고 있어요. 그거. 공개된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어떤 경우는 솔직히 뭐 가로를 맞추는 것도 있기는 해. 근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 그러니까 그런 세상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투명한 사회라는 게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언론들이 이제 윤석열 편먹고 한 보도 중에 하나 그거잖아. 경기도 공관에서 쓰는 공식 행사에 쓰는 샌드위치를 이재명 집으로 가져갔다. 아, 정말 이런 보도하는 새끼들 정말 대단히 깨끗하게 사는 나라일 거예요, 분명히. 예를 들어서 참석자가 뭐 조찬이 있었다고 쳐. 그러면은 샌드위치가 한 30명이 와 30명이 필요하다고 쳐. 근데 시킬 때 예를 들어서 먹으려고 시킬 수도 있지만 시킨 단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몇 개 남을 수도 있다고. 그거를 이재명 지사 자택으로 가져가서 그걸 마치 횡령이나 한 것처럼. 세상 참 깨끗하게 산다 진짜. 행사하다 보면요, 어떤 경우에는 샌드위치가 넉넉하게 시켜서 다 나눠 먹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차원도 있지만 밑에 우리가 행사를 하다 지상까지. 보면 애초에 내빈이 50명 올 걸로 예상돼 있었다고 쳐. 근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내빈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는데 맞추는 건 미리 하잖아요. 그러면 몇 개가 남을 수도 있잖아. 그걸 이재명 지사 자택으로 갖고 간 것이 비난받아야 될 일인가? 그 짓거리 많이 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편의점 악덕 사장들이에요. 유통기한 지난 샌드위치 알바생이 먹었다고 나중에 월급 안 주고 버티다가 횡령으로 고발합니다. 진짜 그래요. 사실 그게 과연 사실은 그 샌드위치가 정말로 거기로 전달이 됐는지도 애매하죠. 알 수 없는 사실, 일방적 주장이 그렇지. 되니까. 근데 설사 그렇게 전달이 됐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거 버렸으면 뭐라 그럴 거예요? 그거 버렸으면 뭐라 그럴 겁니까, 그때는? 국민들 혈세,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샌드위치 3개 폐기 경합. 저는 이게 A씨가 굉장히 왜곡된 기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악의적으로 이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언론이 그냥 받아쓰기로 한 걸 가지고 왈가왈부 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A씨가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은 배씨가 만든 모습이에요. 그렇지. 이 A씨는 제가 보니까 김혜경 여사님이나 이재명 지사님을 직접 닿은 적이 거의 거의 없는 없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김혜경 여사님이 시킨 거야. 그랬구나. 이거 약 이렇게 처방해오래. 그랬구나. 야, 네. 결제 네 카드로 우선하고 법인카드로 그랬구나. 그렇게 해서 심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상황에 대한 결론. 조국 장관이 그 고초를 당할 때 언론인처럼 똑같이 작동하고 있어요. 불필요한 거, 관계없는 것까지 이재명 지지율 떨어뜨리기 목적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포털 보면 미쳐버리는 거죠. 저게 뉴스가 되냐 싶은 것들. 보통 사람들 뉴스에 대한 변별력 없거든요. 나중에 한참 섞고 김혜경이 뭔가 나쁘다라고 인식을 갖고 있다가 몇 개월 후에 그때 내가 미안해서 같은 감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농담처럼 여러분 이재명, 김혜경을 믿으셔야 합니다라는 게 언론이 악독한 마음을 품고 우리 정경심 교수나 조국 장관의 그 사건 때도 보면은 정말 불필요한 그런 짓거리를 하잖아요. 심지어 조민 씨 사는 집까지 밤늦게 찾아오는 기자 새끼들이 있었잖아. 네. 지금 언론들이 쏟아내고 있는 보도가 그런 거야. 이 본질과 상관없는 거를 뻗치게 하면서 지금 찾아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이상한 보도가 나오면서 이재명 후보하고 김혜경 여사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다만 지금 언론들이 악마화시키는 목적을 갖고 그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걸 뉴스를 변별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마구할매를 믿진 않는데 이재명 후보님은 믿어요. 제가 사실 이 처방전 내용이 나왔을 때 이게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뒤져볼 수밖에 없는 게, 김혜경 여사님이 약을 복용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약 복용 처방전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걸 보고 딱 두 가지가 충돌했어요. 우선은 이재명 후보님이 거짓말할 리가 없다는 생각에, 왜 김혜경 여사님이 이야기한 건데 이재명 후보님이 거짓말할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냐 하는데, 부부 사이에 날마다 먹는 약이 있으면 모를 수가 없어요. 네. 자, 어쨌건 여러분들 뭐 계속 나오겠지만 제가 이제 좀 감이 잡히더라 이 사건에 대해서. 처음에는 저게